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비뇨기과 한덕현입니다. 몸속에서 자라는 돌, 요로결석 중 오늘은 요로결석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로결석의 치료 방법은 대기요법, 그냥 기다린다는 뜻의 대기요법과 약물을 사용하는 약물요법, 그리고 적극적으로 결석을 꺼내내거나 부수어내는 시술 및 수술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대기요법은 대개 요속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요관석의 대부분이 크기가 작은 상태에서 진단이 되게 되고, 따라서 많은 분들이 그냥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요속의 배출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통증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통증의 조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기요법을 할 때에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돌을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소변의 양을 증가시켜야 하기 때문에 다량의 수분 섭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요관 근육을 이완시킴으로써 돌이 좀 더 잘 빠져나가게 하는 그러한 치료법들이 인정되고 있고, 그런 약들을 쓰는 것들이 대개는 한 30% 이상 돌이 빠져나갈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줄넘기와 같은 그런 운동들이 돌이 빠져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이 좋지 않거나 고령이신 분들은 굳이 이러한 활동들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대기요법을 하는 경우 의료인도 마찬가지지만 환자분께서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돌의 크기와 자연 배출 가능성은 대단히 연관성이 높지만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의 돌이 크기가 작다고 해서 병원을 찾아서 계속 추적 관찰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또는 하지 않는 경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어떤 추적 관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1cm가 넘는 돌도 자연 배출이 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1 내지 2mm의 작은 돌도 자연 배출이 되지 않아서 수술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대기요법을 하는 중요한 이론적인 근거는 돌이 한동안 요로를 막고 있어도 돌이 빠져나가게 되면 신장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사실에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기간이 너무 길게 되면 신장이 회복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담당 의사가 권하는 대로 병원을 꼭 추적 관찰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과정에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대기요법을 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불편함이 있어도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에 통증이 심하게 온다거나 또는 중요하게는 발열과 같은 이런 증상이 있다면 더 이상 대기요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방침을 바꿔야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증상이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의사를 찾아서 상의하시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약물요법입니다. 먹는 약 또는 신장으로 직접 약을 투여함으로써 돌을 녹이는 그런 치료가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그 효과가 미미한 경우가 많고, 또한 최근에는 수술이나 어떤 돌을 깨는 치료들의 성공률이 워낙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약물요법의 역할은 최근에 많이 적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00% 요산석의 경우에는 먹는 약으로도 많은 분들이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약물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돌을 직접 깨거나 제거하는 그런 치료법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라는 치료를 들 수 있겠는데요. 그 용어를 하나 나눠서 말씀드리면 체외에서 어떠한 기계가 나를 치료해 준다라는 개념입니다. 내 몸 안에 무엇이 삽입되거나 절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고요. 또한 충격파라는 특수한 형태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리고 쇠석, 돌을 깬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외 충격파 쇠석술에 사용되는 장비가 몸 밖에서 어떠한 에너지를 만들게 되면 그것들이 피부를 통과해서 신장까지 전달이 되게 됩니다.
한데 이 에너지의 흐름을 적절하게 저희가 조절을 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어올 때는 아주 넓은 공간을 통해서 조그만 단위 체표 면적당 에너지가 작게 들어오는 반면 결석에 이르를 때는 아주 많은 에너지가 한 곳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돌을 깨기에 충분한 에너지가 전달된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러한 체외 충격파 쇠석술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마취나 입원이 필요 없이 수행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겠고요. 하지만 크기가 워낙 큰 돌에 크기가 많이 큰 경우에는 성공률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임산부나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환자한테는 절대로 시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요관 내시경 수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관까지 삽입이 가능한 내시경을 이용한다라는 개념인데요. 실제로 직경이 3mm가 되지 않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요관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하반신 마취 또는 전신 마취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직접 결석까지 내시경을 진입해서 눈으로 보면서 돌을 부수게 되고 또한 부수어진 돌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요관 내시경 수술을 하는 장면을 보시게 되는데요. 실제로 수술하는 수술자가 내시경 영상으로 보는 그 모양을 그대로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다. 요관 내로 내시경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결석을 확인한 뒤에 돌을 부수는 장치, 지금 이 화면에서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돌을 부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어진 돌들을 제거하는 또한 조그마한 장비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제거하는 과정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요관 내시경 수술의 성공률은 최소한 90%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전에는 아래쪽, 요관의 아래쪽에 있는 돌에 주로 쓰였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신장 내에 있거나 또는 신장 근처에 있는 돌들도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돌이 신장 내로 움직이더라도 신장까지 따라 올라가서 신장 내부의 구석구석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형태의 내시경이 사용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서 점차 요관 내시경 수술의 적응증이 많아지고 있다, 넓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요관 내시경 수술은 돌의 크기, 그리고 어느 곳에 있는지, 그리고 요관에 얼마나 오랫동안 박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전에 혹시 요관 주위 수술을 받지 않았는지 등에 따라서 성공률이 다소 차이 날 수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개 90% 이상의 전체적인 성공률을 이야기하고 조금 더 수술이 쉬운 경우에는 98% 이상의 성공률을 저희가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관 내시경 수술의 단점도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몸 안에 일정 기간 동안 요관 부목이라고 불리는 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데요. 수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관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어렵다든지 또는 소변에 피가 많이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불편감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많은 환자분들이 견딜 만한 정도의 불편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관 부목 때문에 수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거리끼거나 제한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뇨기과 수술 중 아주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수술 중 하나입니다. 피부 관통 신장 내시경 수술이라고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시경은 내시경인데 기존에 있는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 약간의 절개를 가해서 그쪽으로 구멍을 만들고 그 길을 따라서 큰 내시경을 직접 신장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개념의 수술입니다. 이러한 방법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큰 돌을 큰 내시경을 이용해서 큰 트랙으로 직접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다라는 사실인데요. 이 수술이 소개된 지가 이제 40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커다란 신장에 있어서는 표준 치료로 인정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효과적인
성공률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크기의 돌이 존재하는 경우에 크게 개복을 해서 수술하는 경우와 이렇게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서 신장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유사한 성공률을 보인다라는 보고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여러 치료 방법에 비해서는 절개가 필요한, 그리고 신장에 직접 구멍을 뚫는 치료이기 때문에 출혈이나 감염의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치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다른 치료 방법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상대적으로 크고 어려운 결석에 적당한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치료의 치료 성공률 또는 어떤 효율성 그리고 위험성이라는 측면에서 치료 방법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체외 충격파 세석술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비교적 치료하기 쉬운, 결석이 아주 효과적인 치료이면서도 위험성이 아주 낮은 좋은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석 치료의 난이도가 좀 더 높아진다면 위험성 또는 수술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은 다소 증가하겠지만 요관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이 좀 더 권장되겠고요. 더 커다란 결석이라면 피부 절개를 통한 그런 신장 내시경 수술이 좀 더 좋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점차 요관 내시경이 발달함에 따라서 요관 내시경의 성공률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고, 따라서 합병증은 좀 더 낮아지면서 효과가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결석 환자들을 이 요관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절개가 필요한 복강경 또는 개복 수술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소위 말하는 최소 침습 수술, 다시 말해서 절개가 필요 없거나 또는 내시경을 이용하는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조금 더 침습적인 이러한 복강경 또는 개복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둘 다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개복 수술은 커다란 절개창을 이용하는 것이고, 복강경 수술은 조그마한 절개를 몇 개 만들어서 그곳에 카메라 및 수술하는 기구를 삽입을 하고 수술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수술을 한다면 최근에는 개복 수술보다는 복강경 수술을 조금 더 많이 하려는 경향이고, 복강경 수술로 하기에 어려운 복잡한 술기의 수술이라면 로봇을 이용한 복강경으로서 충분히 개복 수술만큼 좋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다양한 치료법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인자들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요로 결석의 크기 및 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신장이나 요관의 해부학적인 특징이 어떤 치료를 하느냐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인자가 되겠습니다. 외에도 환자분이 치료하시려는 그런 병원이 갖춰 놓고 있는 어떤 치료 방법들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요로 결석을 치료할 수 있는 많은 치료 방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침습적인 방법을 먼저 고려하게 되고, 그러한 방법에 실패하거나 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조금 더 침습적인 방법을 고려를 하는 것이 치료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요로 결석의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